A Mother-in-Law's Devotion and the 17-Year Secret Buried in the Garden. 이거 사람 뼈 아니야? 이정숙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비에 젖은 텃밭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며느리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뜩한 표정을 한 채로요. 그 순간 이정숙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을... 구름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72살의 이정숙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숙 할머니는 작은 한숨과 함께 이불을 걷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외롭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할머니에겐 며느리 서연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7년 전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뒤 정숙 할머니와 서연이는 더욱 애틋한 사이가 됐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서로를 보듬고 의지했죠. 그리고 5년 전 할머니의 남편 박상철 씨가 암으로 투병할 때도 서연이는 친딸처럼 간병을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정숙 할머니가 홀로 남게 되자 서연이는 더욱 살뜰히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챙겨주었죠. 우리 서연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숙 할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송골송골 맺힌 텃밭이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상추, 깨씹, 호박, 고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며느리 서연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우리 서연이 깨씹 좋아하는데 이것 좀 따다 줘야겠네.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밭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안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서둘러 호미를 내려놓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우리 예쁜 며느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연이가 전화해줬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지. 무슨 일이야? 오늘 마트 일이 좀 일찍 끝나거든요. 어머니랑 고기 구워 먹을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정숙 할머니의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고기를? 아이고, 돈 아깝게 뭐하러. 어머니, 돈이 뭐가 아까워요?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제 행복인걸요. 서연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할머니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그럼 몇 시에 갈까? 2시쯤 오세요. 제가 미리 좋은 고기 사놨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삼겹살로요. 아이고, 고마워라. 알았다. 이따 보자. 전화를 끄는 정숙 할머니는 한동안 휴대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 어쩜 이런 복덩이가 며느리로 들어왔을까. 오후 2시, 정숙 할머니는 서연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였죠. 마을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숙 씨, 어디 마실까슈? 담벼락 너머로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고기 사준다고 해서 가는 길이야? 아이고, 복도 많아.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친딸보다 더 잘한다니까. 정숙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네 집에 다가서자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환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아주었어요. 4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두툼한 삼겹살과 함께 온갖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상추, 깨씹, 마늘, 쌈장까지 뭐 하나 빠진 게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차릴 건 없는데. 정숙 할머니는 감탄하며 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리 와 앉으세요. 서연이는 할머니를 상 앞에 앉히고는 능숙하게 고기를 구웠습니다.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는 삼겹살에서 고소한 냄새가 솔솔 퍼져나갔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모시는 게 제 제일 큰 기쁨인걸요. 서연이의 대답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살아있었으면 이 모습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할머니가 아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민준 오빠도 분명 좋아했을 거예요. 서연이도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17년 전 그 일을 떠올리며 잠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잘 지내니까 민준이도 하늘에서 마음이 놓일 거야.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힘이 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쌈 하나 드세요. 서연이가 상추에 고기를 올려 정성껏 쌈을 쌌습니다. 마늘과 쌈장까지 올려서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죠. 아이고, 고마워라. 정숙 할머니는 한 입에 넣고 맛있게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었지만 며느리의 정성이 더해져 꿀맛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두 사람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상추가 뚝 떨어졌습니다. 서연이가 빈 접시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 오늘 쌈이 인기 폭발이네요. 제가 얼른 텃밭에서 좀 따올게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정숙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일어서려 했습니다. 순간 서연이가 재빨리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따올게요. 서연이는 늘 그랬습니다. 할머니에게 작은 일 하나라도 시키지 않았죠. 괜찮아. 같이 가지 뭐. 나도 소화시킬 겸 좀 움직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서연이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금방이라니까요. 제발 여기 앉아 계세요. 그 순간 정숙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이의 말과 행동은 평소와 똑같았는데 뭔가 기분이 쎄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래라. 할머니는 다시 앉으며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평소와 똑같은데 왜 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뭐가 다르지? 10분쯤 지났을까? 서연이가 상추를 한 알음 안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제일 싱싱한 놈으로 골라왔어요. 서연이는 방금 전과 똑같은 다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상추를 씻어서 가져왔죠. 정숙 할머니도 별다른 내색 없이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새로 딴 상추 맛 좀 보세요. 서연이가 상추에 고기를 올려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받아 먹으며 서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맛있다, 서연아. 역시 내가 키운 상추가 최고야. 감사해요, 어머니.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다 떨어져 가네요.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좀 담가서 갖다 줄게. 정말요? 어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신난다. 당연하지. 이 할미 손맛이 보통이 아니야. 두 사람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 후 정숙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정말 잘 먹었다. 고마워. 뭐려, 어머니? 자주 모시고 싶은데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죄송하죠. 그런 소리 마라. 너 혼자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지금도 충분해. 할머니는 서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해준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김치 맛있게 담가서 갖다 줄게.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범한 인사를 나누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 그날은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장마였죠? 정숙 할머니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김치 다 담가서 지금 갖다 주려고. 어머니, 정말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마트 오후 근무 중이라서요. 전화 너머로 시끌벅적한 마트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어머니,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문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요. 아시죠? 알았다. 그럼 냉장고에 잘 넣어둘게. 네, 어머니. 빗길 조심하시고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정성껏 김치를 통에 담고 비닐봉지로 한 번 더 쌌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쓰고 조심조심 집을 나섰습니다. 길에는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어요. 며칠째 쏟아진 비 때문에 흙길이 엉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웅덩이를 피해 걸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연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 요란한 빗소리와 달리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젖은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가야지. 김치를 다 넣고 돌아서던 할머니는 현관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뒷마당으로 이어진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에 젖은 텃밭이 보였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텃밭의 땅 일부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저긴 땅이 왜 저 모양이람? 며칠째 계속된 비 때문에 집안이 약해졌나 싶었지만 유독 그 부분만 푹 꺼져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뒷문을 열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참 이상하네. 가까이 가서 보니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발로 살살 밟아봤습니다. 푹 하고 발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뭐지? 뭐가 묻혀있나? 주변을 둘러보니 텃밭 한쪽에 호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파보자. 할머니는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이라 생각보다 쉽게 파였어요. 왜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거야? 비 때문에 흙이 무겁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30cm, 40cm.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비옷도 없이 나온 할머니는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달그락 호미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는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흙 사이로 하얀색의 딱딱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이게 설마 뼈야?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뼈처럼 보였습니다. 설마 이런 게 왜 여기에?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에 젖은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에 발소리를 듣지 못했던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산을 쓴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언제 왔어? 할머니는 당황한 채로 일어섰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 손에 들린 호미, 그리고 발밑에는 파헤쳐진 흙과 하얀 뼈 조각이 빗물에 씻겨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비를 다 맞으시고.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 할머니가 본 것은 서연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우산 그늘 아래 서연이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공포와 당황,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뒤섞인 얼굴. 땅이 이상하게 꺼져서 파보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서연이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뼈 같은데. 하얀 뼈가. 할머니가 발밑을 가리키자 서연이가 고개를 숙여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동물 뼈예요. 여기 길고양이들이 자주 와서 뭘 묻어놓고 가잖아요. 순간 정숙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더 파고들면 내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어쩐지 동물 뼈 같더라니. 이놈의 고양이들. 할머니는 최대한 침착한 척 태연하게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서연이는 재빨리 할머니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야겠다.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뒀어.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이 비에 고생하셨네요. 괜찮아. 우리 서연이 줄 건데 하나도 안 힘들어. 김치, 잘 익어서 아주 맛있을 거야. 그럼 나 들어가 볼게. 정숙 할머니는 평온한 척하며 서연이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미친 듯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서연이가 지켜보는 것만 같아 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 할머니는 계속 그 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서연이의 일그러진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 할머니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어요. 그 하얀 뼈들이 빗물에 씻겨 드러나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정말 동물 뼈였을까? 아니면 사람 뼈가 맞나? 할머니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그 표정,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어. 할머니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서연이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 설마, 그때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17년 전 사라진 아들 민준이, 그리고 오늘 발견한 뼈.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 없잖아. And 할머니는 자꾸만 떠오르는 무서운 생각들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은 맹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112에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네,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요. 신고할 게 좀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 며느리네 텃밭에서 뼈가 나왔어요. 사람 뼈 같아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사람 뼈라고 하셨습니까? 확실하세요? 그게 하얀 뼈가. 할머니, 혹시 어떻게 생긴 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동물 뼈는 아니고요. 잘못 보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뼈였다고요. 할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혹시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사진이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찍을 수가 없어요. 왜 찍으실 수가 없는데요? 그게,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허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 낮에 가서 몰래 사진을 찍어야 하나? 하지만 그 순간 오늘 본 서연이의 섬뜩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민준이라면, 그리고 서연이가 오늘 밤에 그걸 치워버리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조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 벌떡 일어섰습니다. 기다릴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당장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믿어주지 않으니 직접 나서는 수밖에요. 할머니는 우비를 챙겨 입고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우비 지퍼를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72해를 살면서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밤에 확인해야 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빗방울이 우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앞길을 비쳤습니다. 서연이네 집까지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길은 질퍽거렸고 웅덩이를 피하느라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20분 만에 서연이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연이가 아직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들키면 끝장이야. 할머니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을 방패 삼아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뒷마당이 보이는 담벼락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희미한 불빛이 텃밭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담장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우비를 입은 서연이가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입에 문 채 삽으로 미친 듯이 흙을 퍼내고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가며 광기 어린 모습으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민준이었어.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야 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파출소를 향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로 빗속을 달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내 아들이 사라져버려. 10분 만에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님, 경찰관님,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밤중에,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정숙 할머니는 경찰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순 넘은 할머니가 빗물에 흠뻑 젖어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에 경찰관은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씀해보세요. 지금 당장 가주세요. 제발. 할머니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증거를 없애고 있어요. 증거요? 무슨 증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뼈를 묻어놨던 걸 지금 판에서 없애고 있다고요.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확실하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 늙은이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17년 만에 찾았는데 지금 없어지면 영영 못 찾아요. 17년이요? 저희 아들, 17년 전에 사라진 제 아들을 혹시 그 뼈가...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 절박한 모습에 젊은 경찰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정말 가주시는 거예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김순경, 어서. 정숙 할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분 후 경찰차가 서연이네 집 앞에 섰을 때는 밤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저기, 저 집이에요. 경찰관 2명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경찰입니다. 한동안 아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똑똑똑! 김서연 씨, 경찰입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옷도 막 갈아입은 듯 어색했습니다. 경찰관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경찰관이 뒷마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텃밭 좀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습니다. 텃밭요? 왜 텃밭을요? 뼈가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경찰관이 담담하게 말하자 서연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뼈라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텃밭을 이렇게 막 뒤져도 되는 거예요? 경찰한테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때 정숙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하셔야 돼요. 저 텃밭에 분명히 뼈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돌아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빨리 확인만 하겠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만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뒷마당으로 향했고 정숙 할머니와 서연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였어요. 할머니가 아까 뼈를 발견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이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 삽, 두 삽, 10분, 20분, 아무리 깊이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할머니를 돌아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숙 할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뼈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할머니는 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한숨을 푹 쉬며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 밤에 이상한 행동도 하시고 헛것도 자주 보세요. 정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서연이를 가리켰습니다. 아니야, 내가 똑똑히 봤어. 이 밤에 네가 우비 입고 여기서 필사적으로 땅 파는 거 봤다고. 분명히 다른 데로 옮겼을 거야. 서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말씀하시네. 약도 안 드시고 내일은 꼭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선임 경찰관은 서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해를 했네요. 정숙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할머니의 절절한 호소에 후배인 김순경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그 모습이 오히려 못마땅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가 믿고 이렇게 와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상관이 삽을 정리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김순경이 상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배님, 잠시만요. 저 할머니 눈빛 좀 보세요. 거짓말하시는 눈이 아니에요. 상관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뭘 더 하자는 거야? 파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 이 주변만 한 번만 더 둘러보시죠. 혹시 모르잖아요. 상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딱 5분이다. 5분만 더 보고 간다. 서연이가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못 믿으세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거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에요. 후배 경찰관은 이상하다는 듯 서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정숙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봐요. 저 아이 반응 좀 보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에요. 후배 경찰관은 손전등을 켜고 뒷마당 이곳저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화단을 비추고 담장 쪽을 비추고 덤불 근처를 비추는 순간 선배님, 저기 저거 한번 보시죠. 커다란 검은색 가방이 덤불 뒤에 반쯤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경찰관이 가방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서연이가 급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건 그냥 쓰레기예요. 내일 버리려고 내놓은 쓰레기라고요. 이렇게 큰 가방에 쓰레기를요? 후배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버리려고.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 안에 있을 거예요. 내가 본 걸 저 안에 넣었을 거라고. 빨리 열어보세요. 지금 당장.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가방에 손을 대려는 순간 서연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열지 마. 열지 말라고. 이 자식들아. 미쳤어?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서연이가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제발 그냥 두라고. 경찰관이 가방 지퍼를 여는 순간 충격적인 내용물이 드러났습니다. 하얀 뼈들이 가방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찰관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이게 있었다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7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는 파출소. 시신유기로 보이는 증거물 발견. 과학수사대 지원 요청한다. 후배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서연 씨, 시체 유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어머니.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연은 정숙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서연이는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멍하니 멀어져가는 경찰차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후배 경찰관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죠?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과수에서 발견된 뼈들을 정밀 검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숙 할머니,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할머니 아드님, 박민준 씨가 맞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정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아들, 내 아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라는 마지막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17년간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남편 시신 숨긴 며느리. 완벽한 연기로 가족과 세상을 속인 충격적 사건. 작은 시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서연 씨가 그런 짓을? 믿을 수가 없어. 정숙 할머니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친딸보다 더 믿었던 며느리가 사실은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정숙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내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구치소에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야위고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먼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랬니? 서연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과 말고 이유를 말해. 서연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17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정숙 할머니를 17년 전 그날 밤으로 데려갔습니다. 2007년 10월 15일 밤 35세 민준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온몸에서 소주와 맥주가 뒤섞인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업이 망한 지 6개월. 민주는 매일 밤 이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술 마셨네요. 31살의 서연이 현관에서 남편을 맞았습니다. 왼쪽 뺨에는 사흘 전 맞은 멍자국이 노랗게 남아있었습니다. 시끄러워. 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민주는 소파에 몸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물 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물이라도 좀 마셔요. 그 순간 민준이 갑자기 물컵을 손으로 쳐냈습니다. 쨍그랑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까짓 게 뭔데? 여보, 그만. 서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준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짝!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맨날 잔소리야? 네가 뭔데? 짝짝! 이번에는 양쪽 뺨을 번갈아 때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서연이 애원했지만 민준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얼굴, 팔, 어깨, 등, 손이 닿는 곳마다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제발 그만해.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끼던 서연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그만하라고. 서연은 절규하며 온 힘을 다해 민준을 밀쳐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민준은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머리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서연이 다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방금 전의 분노는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흔들었지만 민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에 손을 대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감촉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안 돼. 미영이는 뒤로 물러나며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피가 끈적하게 묻어 있었어요. 공포가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해. 아니, 경찰이 오면 뭐라고 말하지? 남편이 때려서 밀었다고 하면 믿어줄까? 난 살인자가 되는 거야. 아무도 못 봤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서연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 삽을 들고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의 시신을 텃밭에 묻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끔찍한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척했고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사업 실패로 우울해하던 남편이 가출한 것 같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인 남성 실종 사건은 가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며칠간 주변을 수색했지만 민준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내, 시어머니를 위로하는 착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렇게 17년간의 거짓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서연의 마지막 말이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서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눈물은 진짜구나.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민준이가 널 때린다고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니? 서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머니, 나한테 얘기했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안타까움과 원망이 뒤섞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연은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러면 안 됐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됐던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그 뒷모습을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3개월 후 김서연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방청석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서연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끝나자 서연이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정숙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빛에 수많은 감정이 오고 갔습니다. 함께 웃었던 날들, 서로를 위로했던 시간들, 진짜 모녀처럼 지냈던 기억들. 정숙 할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갔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 민준의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할머니는 혼자 아들의 무덤 앞에 남았습니다. 민준아, 드디어 엄마가 널 찾았구나.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17년이나 걸렸네. 그런데 민준아,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랬니? 서연이한테 왜 그랬어? 그 착한 아이한테.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여자를 때리는 그런 못된 놈이 됐어? 다 내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아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민준아. 엄마는 남은 시간 어떻게든 살아볼게. 다음에 또 올게. 무덤을 뒤로하고 걸어가는 할머니의 뒷모습 위로 저녁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정숙 할머니는 여전히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73이 된 몸은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죠.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서연이를 부르곤 했습니다. 서연아. 그리고는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없지.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뭘 그리워하는 걸까? 시간이 흘러 겨울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서연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편지를 망설이다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어머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해 용기를 내어 펜을 듭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17년간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어머니를 사랑했던 그 마음만은 진짜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때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서연 올림. 정숙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그리워하는 자신과 그 살인자가 보낸 편지를 읽고 우는 자신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0세 할머니의 길고 외로운 겨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숙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